신경내분비 종양,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기준이 자주 바뀌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요. 특히 2021년 이후 WHO, ICD, KCD 모두 개정되면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 변화들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NET는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합니다. 췌장, 폐, 위장관, 직장 등 발생 부위가 다양한 만큼 진단서에 어떤 장기명과 코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D코드로 분류되곤 했지만 지금은 WHO 기준상 많은 경우가 악성 신생물인 C코드로 명확하게 재분류됐습니다. 중요한 건 진단 시점입니다. 2021년 이후에 진단을 받은 분들은 WHO 개정 기준이 이미 반영된 시기이기 때문에 C코드 적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면 그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KCD상 D코드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보험사는 여전히 악성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여기서 실무상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이 동일한 병리 결과를 가지고도 진단서에 어떤 코드가 기재되었느냐에 따라 보험사 대응이 180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결정되는 데는 병리학적 판단 외에도 주치의의 해석, 병원 내부 기준, 때로는 보험사의 사전 질의서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췌장에서 발생한 NET의 경우 병리학적으로 동일한 그레이드 1 종양이라고 해도 진단서에 C25.9로 적히면 일반암으로 인정받지만 D37.7로 적히면 보험금이 거절됩니다. D37.7은 췌장의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는 코드로 과거 진단서에 자주 사용됐고 특히 보험사 측 자문의들이 이를 기준으로 악성 아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사가 거절 근거로 삼는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단서에 C코드가 없다. 둘째, 소화기 병리학회 기준상 이 종양은 경계성 종양이며 비악성이다. 셋째, 자문 병리 결과상 보험약관상 암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화기 병리학회 기준은 특히 오래된 분쟁에서 자주 등장했는데요. 당시 일부 그레이드 1 종양은 경계성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이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인용해 지급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WHO와 ICD는 NET에 대해 명확한 악성 코드 부여 체계를 갖고 있고 병리학적 분류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악성 행동 양식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조직학적 코드 역시 8240/3과 같은 형태로 병리 보고서상 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병리 보고서에 이러한 분류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진단서만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병리 보고서이고 그 중에서도 조직학적 코드, 행동양식, 의사소견서란의 기술 방식이 핵심입니다. 조직학적 코드가 8240/1로 표기된 경우와 8240/3으로 표기된 경우는 보험사에겐 전혀 다르게 인식됩니다. 8240/1은 경계성 또는 불확정 행동양식으로 해석되기 쉬운 반면 8240/3은 명백한 악성으로 인정되는 코드입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도 이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와 병리보고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리보고서상 악성이라 해도 진단서에 D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거절합니다. 따라서 두 문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0년 NET 그레이드 1 진단을 받은 40대 남성 환자는 초기에 진단서에 C20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고 병리보고서상 WHO 2021년 기준과 8240/3 코드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문 병리를 통해 행동양식 미정이라는 해석을 받아 거절했죠. 이에 따라 병리 슬라이드 재검토, 병리의사 추가 소견서, 소화기 병리학회 최근 논문을 첨부해 재청구했고 결국 전액 지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대로 2023년에 진단받은 50대 여성은 진단서에 D37.5가 기재돼 있었고 보험회사는 진단 코드가 경계성 종양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재자문을 통해 재청구를 진행했고 암보험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단 시기와 병리보고서의 기준, 진단 코드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험금 청구 전 확인하셔야 할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단 시점이 2021년 이후인지. 둘째, 진단서의 KCD 코드가 C코드인지. 셋째, 병리보고서에 WHO 기준이 반영돼 있고 조직학적 코드가 8240/3인지. 넷째, 진단서와 병리보고서가 서로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섯째, 병리의사의 소견이 악성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지. 이 외에도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건 병리 슬라이드 원본이나 복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문 병리를 진행하며 원본을 요구하기도 하고 환자 동의 없이 임의로 분석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병리과에 요청하면 슬라이드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리 조직검사 후 진단서와 함께 의무기록지, 수술 소견서, 입원 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보험사 입장에서 암으로 인정해야 할 객관적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NET 관련 보험금 문제는 단순히 코드 문제가 아니라 진단 시점, 의료진 해석, 국제 병리 기준, 서류의 일관성, 4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면 거절되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받은 거절 통지서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환자에게 유리한 기준들이 훨씬 많아졌고 국제 기준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